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인간과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요즘 토익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장 최근에는 어떠한 유형이 나왔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많은 출제 포인트들 중에서 분사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약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조차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파트가 바로 분사 파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조금 난이도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앞서서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분사가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 생김새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는 동사에서 시작했는데, 자, 분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자, 형태도 바뀌었는데요. 동사 끝에 ing 또는 pp 형태. 자, 일반적으로는 ed를 붙이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분사라고 합니다. 물론 저랑 인강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분사 파트에서 봤던 기억 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ing 분사, pp 분사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맞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 종류인데 현재, 과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ing 분사, pp 분사라고 부를게요. 자, 분사는 두 가지 종류. 누구 있다고요? ing 분사, pp 분사. 그럼 ing 분사, pp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ing는 하는 이고요. 명사와 능동의 관계일 때 자, ing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pp는 된이라고 해석하고 명사와 수동의 관계일 때 쓰는 겁니다. 자, ing가 나왔으면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pp가 나왔으면 된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종종 문제에서 둘 중에 골라봐 이런 문제 나오죠? 그렇다면 거꾸로 읽어보실까요? 능동관계면 누구예요? ing, 수동관계면 pp입니다. 그걸 이렇게 써드린 것뿐이에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예요. 그럼 이런 형태의 ing나 pp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사 자리는 이제는 안 돼요. 동사 안 하려고 이렇게 형태를 바꾼 거니까 동사가 아닌 자리 들어갈 건데 얘는 형용사 자리를 들어갑니다. 자,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자, 형용사랑 분사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형용사가 정답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자, 형용사가 없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에 분사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최신 트렌드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의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자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신에도 마찬가지지만 매회 한 문제나 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분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그 분사가 물론 어휘 문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최우선 분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분사가 앞이나 뒤에서 수식이 가능해요.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보어가 들어가는 자리는 보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성질이 보어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보어가 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예요. 자, 그럼 그 비동사 다음에도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사 자리, 명사의 앞뒤, 비동사 뒷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분사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이제 맞출 수 있어요.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인데요. 자,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때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자, 명사 그냥 쓸 수 없고 자, 언더, 소유격 같은 관사와 함께 써야 합니다. 한정사, 관사를 포함한 한정사. 자, 가운데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요 괄호를 저랑 공부하신 분들 이해하시고 계시죠? 자, 요 괄호를 같은 종류의 괄호끼리 하나씩 없어지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자, 예를 들면 펜이라는 단어는 문장에 들어갈 때 펜 들어가면 안 되고 자, 펜 들어가야 되죠? 자, 중간에 낀다면 부형명 들어갈 수도 있고 형명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new pen 들어갈 수도 있고 very new pen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자리에 요 new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명사 공식은 암기하면 정말 유용한데 자, 몰랐다면 꼭 암기하세요. 부형명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데 이제 잘 들어요, 여러분. 분사는 저랑 앞뒤만 따질 거예요. 다시요. 뭐만 따질 거예요? 앞뒤만 따질 거예요. 누구 앞뒤냐면 분사의 위치가 명사보다 앞이냐 뒤냐 요것만 따질 겁니다. 자, 다시 분사의 위치가 명사보다 앞이냐 뒤냐. 지금은 분사가 명사보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답했죠, 여러분? 앞에 있죠? 잘 들으세요, 이제. 앞이면 앞만 보고 뒤면 뒤만 볼 거예요. 어렵지 않죠? 분사 위치가 앞이면 앞, 뒤면 뒤, 끝. 앞이면 앞에 어디를 보는 거냐? 자, ing 분사, pp 분사 중에 고르라고 했다. 근데 분사가 명사보다 앞자리에 있다. 그럼 요 ing나 ed 앞에 있는 요 동사를 잘 보시고 명사가 이 동사를 할 수 있으면 ing, 못하면 pp예요. 어렵지 않죠? 분사 위치 앞이냐 뒤냐만 따지고 앞이면 앞에만 봐요. 뒤면 뒤에만 볼 거예요. 자,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위치하면 ing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명사가 할 수 있으면 ing, 못하면 pp. 이 명사가 할 수 있다는 게 곧 능동의 관계이고 못하는 게 수동의 관계인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타동사 말고 자동사. 근데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는 분사의 형태로 형용사 자리 들어갈 때는 ing만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주의사항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니까 이 공식에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자, A, B가 둘 다 분사 형태가 나와 있고 자, 문장의 동사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 ed도 분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부, 빈칸, 명사. 그러면 부, 형명 자리네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를 먼저 넣어볼 거지만 형용사가 없으니까 분사가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때 분사 ing냐 pp냐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분사 둘 중에 골라라. 그럼 앞뒤 판단. 다시 분사 ing냐 pp냐 골라라. 뭐만 판단해요? 분사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명사보다 앞에 위치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빌딩이 renovate를 할 수 있으면 ing, 못하면 pp. 여러분, 건물이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못해요. 자, 얘는 pp 형태로 renovate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은 아까 ed는 된이라고 했으니까 자, 새롭게 보수, 개조된 자, 보수 공사가 된 그 건물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언제나 Part 5 문제는 어디부터 확인하죠? 맞아요. 보기 먼저 확인합니다. 자, 보기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요. 보기를 볼 때는 언제나 품사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품사 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여러 개 있다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석까지 했는데 똑같다면 각각의 성질로 풀면 됩니다. 자, 물론 자, 짝꿍이 있다면 짝꿍은 언제나 가장 먼저 품사보다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는 똑같고 뒤에만 다른 품사 문제구나 확인을 했고요. 자, 빈칸 넘어갈게요. 자, 빈칸에 앞이나 뒤에서 힌트를 찾는 건데 여러분 빈칸 앞에 더가 있습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보니까 자, 여기서는 자, 공식으로 따지면 빈칸 명사 형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 둘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제가 형용사 자리에 분사를 넣을 수 있는데 분사가 오늘 2개 다 나왔다. 자, 머릿속에 꼭 분사가 2개 다 나왔으면 분사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분사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명사보다 앞에 위치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를 봐요. propose 하면 제안하다입니다. 그러면 plan이라는 게 제안을 할 수 있으면 ing, 못하면 pp예요. 여러분 계획이 제안을 해요? 아니죠. 내가 제안을 하는 거고 계획은 제안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propos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분사의 위치 앞이냐 뒤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안된 계획. 자, 그 매니저는 검토했다 제안된 계획을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위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공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분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뒤에서 수식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분사 2가지가 나와서 둘 중에 골라봐 라고 한다면 분사 위치가 앞이냐 뒤냐 판단. 자, 뒤면 뒤만 보면 돼요. 자, 이제는 빈칸 뒤. 자, 그러니까 ing나 pp가 들어갈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만 고르시면 됩니다.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 게 곧 능동이고 없는 게 수동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능동태, 수동태 또는 능동관계, 수동관계라는 말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쉽게 기억하고 쉽게 풀이해 봅시다. 자, 빈칸 뒤에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pp예요. 단, 자동사는 분사 형태로 형용사 자리 들어갈 때 언제나 ing만 선택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도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분사로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런데 빈칸 뒤에는 명사가 없어요. 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죠? 명사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분사가 지금 뒤에서 수식하는 거니까 뒤를 보면 됩니다. 요 자리요. 네, 그러면 뒤에 있으니까 뒤를 볼 건데 명사가 없으면 pp, 명사가 있으면 ing인데 by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가 아닌 거죠. 그럼 누구 고르면 돼요? delivered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자, 사실 분사를 한번 써봐, 라이팅 한번 해봐, 스피킹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토익 시험에서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올 거고 조금 이따 그 문제도 보여드릴 겁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풀려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그 포인트만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해석은 CEO에 의해서 전달됐던 그 스피치, 연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자, 영감을 막 주는 고무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이건 화면만 보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A, B, C, D 역시나 먼저 보고 품사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를 찾을 건데, 자, 빈칸 뒤에 갔더니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안 되는 자리이고요.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역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어는 명사를 연달아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숙명의 라이벌처럼 ing랑 pp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앞이냐 뒤냐를 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 여기에서 information을 꾸며주는 거다. 그랬다면 빈칸 위치가 여기나 여기였어야 해요. 왜 그러냐? 자, any라는 건 어랑 똑같은 자리로 수량 표현으로 혁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형용사도 나왔고 명사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사도 형용사니까 굳이 들어간다면 여기 어딘가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앞에 안 써요. 이렇게 문법으로 설명하니까 어렵죠? 잘 보세요. new, pen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지금 분사가 어디?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럼 뒤를 봐요. 명사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ing, 없으면 pp 고르면 되는데 명사가 있으니까 정답은 including이 됩니다. 자, ing니까 해석은 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함하다이니까 포함하는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그 기사는 자, 수정이 되어질 거다. 자, 그 작가들에 의해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심플하게 분사가 앞 또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가 두 가지 다 나왔다? 심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말고 심플하게 분사가 앞이냐 뒤냐. 앞에 있으면 앞에만, 뒤에 있으면 뒤에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면 앞에서 요 동사를 할 수 있으면 ing, 못하면 pp. 뒤에 있으면 뒤를 봐요.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들이 곧 능동관계, 그 다음 수동관계가 됩니다. 어려운 말보다 쉽게 풀이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번에는 보어 자리를 가볼 건데 아까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자, 그럼 이 비동사라는 게 대표적으로 보어가 필요한 동사이고 최신 트렌드를 보더라도 비동사 다음 자리에 분사 넣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보어 자리 중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도 정말 많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자, 비동사 다음에 물론 형용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가능하고요. 자, 분사 역할로 ing나 pp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위에 풀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사 역시 비동사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뒤를 보면 됩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를 고르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능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인데 이 자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문법적으로 주어와 능동 관계면 ing, 수동 관계면 pp예요. 다시 또 머리 아파지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뒤에 있으면 뒤에 명사 있다, 없다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단 자동사는 언제나 누구만 ing만 선택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게 사실 토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자, 그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비동사 다음에 요 자리를 채우는 문제예요. 그런데 형용사가 1등 정답이에요. 근데 분사도 들어갈 수 있고 분사가 둘 다 나왔다면 자, 분사가 둘 다 나왔다면 앞이냐 뒤냐.
비동사보다 뒤에 있으니까 뒤를 볼게요. 자, 요 자리 뒤를 볼 건데 자,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인데요. at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provided. 심플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엑스트라 보너스니까 추가 보너스는 지급이 될 거다, 제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보기 먼저 보고 자,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 찾아서 풀어볼게요. 자, 정답 찾으셨나요? 좋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자, 요렇게 보기 먼저 보시고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르니까 품사 문제이구나. 자,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 찾습니다. 빈칸 앞에 비동사 있어요. 자, 그럼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될 수 있는데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첫 번째 형용사. 형용사가 있으면 먼저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할 건데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사예요. ing나 pp. 그런데 ing나 pp 둘 다 나왔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두 가지를 판단할 건데 비동사보다 뒤에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고르시면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쵸? 명사 있으면 누구라고요? ing 정답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즈 고메즈는요. 자, 준비하는 중이다. 자, 직원 파티를요. 자, 다음 달에 열릴 직원 파티를 준비하는 중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가 형용사 자리에 잘 들어가는 자리,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사는 자, 분사 형태로 형용사 자리 들어갈 때 ing만 선택한다 있었죠? 그 자동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동사라고 해요. 주어, 동사, 끝. 자, 이런 구조를 갖는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완전한 동사예요. 그래서 수동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말 너무 복잡한데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자동사는 자, 얘가 분사 자리 들어가면 어떤 것만 가능하다? ing만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expire, disappear, appear 이런 애들이 자, 잘 보세요. 분사 자리 들어가면 이것만 가능하니까 그냥 이 형태를 암기합시다. 자, expiring, disappearing, appearing, rising. 예를 들어서 분사 자리인데 rising이야 아니면 reason이야 골라봐라고 하면 rising이 정답이에요. 얘만 가능하니까. 나머지도 happening, arriving, occurring, proceeding, working, existing, going, walking, taking place. 자, 얘는 take place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taking place 이런 식으로 자동사이니까 ing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taking place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emerging 얘는 출현하는, 그쵸? departing, arising, leaving 이런 애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자, 만약에 lived야, living이야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민 없이 living만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형태 익숙할 수 있게끔 이 형태를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이 형태로 담아두세요. 자동사는 ing.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는 난 토익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패턴이에요. 단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최신에 어떤 분사 문제들 나왔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자, 제가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나왔다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자,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10문제 중에 한 7, 8문제 정도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 앞뒤에 뭐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따져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되니까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다 없다 얘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얘네들은 해석까지 확인하셔서 해석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물론 여기 있는 애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자타 동사가 둘 다 가능한 동사들이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increase, decrease, start, begin, grow, 자, recruit, visit 이런 애들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 먼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분사예요. 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자, ed 형태랑 둘 중에 골라봐가 나왔다면 고민할 거 없이 ing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체가 형용사처럼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어휘들, 자, 요거 missed야, missing이야 이렇게 한다면 분실된, 한국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 자, missing이 맞습니다. missing 자체가 실종된, 분실된의 의미예요. 그럼 뭐가 없어졌어. 아, 뭔가 페이지가 없어졌어. 서류가 없어졌어.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missing 쓰시면 됩니다. ing 그대로 형태까지 숙지해 주세요. challenging, encouraging, leading, rewarding, existing, promising, demanding, remaining. 자, 그러면 existing, existed 누구예요? existing. 그렇죠. remaining, remained 누구예요? remaining.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growing, outstanding, missing, lasting, verifying, 그 다음 surrounding, rising까지 모두 다 ing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ed 형태인데 얘는 무조건 ed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ed 형태가 정답률이 훨씬 높은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ed 형태로 기억합니다. attached, enclosed, experienced, damaged, preferred, specified, detailed, involved, customized, designated, limited, qualified, motivated, skilled, complicated. 자, 최근에 나왔던 어휘들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고민 없이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나 재킷 하나 샀는데, 야, 이 재킷 진짜 예쁘지? 이거 무슨 에디션이야. 그쵸? 자, 말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맞아요. 그렇게 할 때 하는 한정판 에디션 할 때 쓰는 리미티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도 이 형태 자체로 많이 쓰니까 그대로 암기하세요. 암기가 어렵지만 암기 그대로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A, B, C, D에 전부 다 같은 단어이고 비동사 다음 자리예요. 자, 첫 번째로 형용사를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ing냐 pp냐 갈 건데 둘 다 나왔어요. 그럼 비동사 다음 자리니까 뒤 따지기 전에 다시 뒤 따지기 전에 내가 암기한 패턴이 보여야 합니다. 자, missed예요, missing이에요. 누구요? missing. 그렇죠. 정답은 missing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무엇을 없어진, 잃어버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부사절을 축약한 형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약간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줄임말 많이 쓰시나요? 네, 줄임말 많이 쓰시죠? 아, 요즘에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줄임말도 되게 많던데 자, 요거는 영어 버전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문법적으로 예의를 딱 갖추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어 문장의 기본 패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짧아지는지 볼게요. 자, 일단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영어 문장의 기본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접속사가 있는 걸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자,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너무 어렵죠? 그냥 주어 두 가지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자, 여기 있는 주어를 지우고 앞에 있는 접속사도 의미가 똑같다면 지우고 동사부터 시작하는 패턴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동사가 문장 안에 있었던 건 되게 다양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한 가지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ing 붙이는 형태. 자, 그래서 자, 분사 구문은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은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is provided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being provided가 될 거죠. 자, 그런데 언제나 수동태는
BPP니까 만들면 빙PP가 되겠죠? 그래서 빙도 생략합니다. 자, 이 자리는 PP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자, 이렇게만 풀면 돼요. 가끔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자, 이거 정말 써먹어야지 라고 깊게, 확실하게, 완전히 마스터해야지 라고 공부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딱 객관식 문제에서 고를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석하고, 그 다음 단어 암기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자, 문법은 내가 문장 구조 파악, 그 다음 객관식 문제 고를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기억할게요. 부사절이에요. 짧아졌어도 부사절이니까 컴마를 찍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능동이 ing니까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앞에 나왔을 때 컴마를 찍는 겁니다. 분사 구문이 뒤쪽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뒤쪽은 이제 나오더라도 자, 문제 포인트로는 많이 안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것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올 때는 컴마 찍고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pp 끝. 단 이때도 자동사는 ing만 고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심플하게 가세요. 그 다음 여러분 having pp라는 게 있는데 자 having pp 여러분 최근에도 정답이 된 적이 있는데요. having pp 나오면 너무 머리 아프죠? 어렵지 않아요. 일단 문법적인 개념은 주절의 시제 즉 여기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난 시제 앞선 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가지 말고 여러분 얘도 pp는 아니죠. 자,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having pp, be 아니잖아요. have잖아요. 자, pp는 맞지만 그럼 얘는 이렇게가 있어야 수동인데 아닌 거네. 아닌 거는 다 뭐예요? 능동이에요. 능동으로 풀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having pp가 정답이지 pp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pp는 수동이에요. having, ing, pp는 능동이다. having, pp, 능동, pp는 수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 너무 어렵다. 얘 그냥 버려도 돼요. 저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조금 욕심내보자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ABCD가 이런 유형의 막 동사도 있는데 여러분 전체 동사는 뒤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이 컴마를 과대평가하셔서 컴마가 있어서 동사 골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컴마는 동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컴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동사는 하나여야 되니까 이 자리는 동사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인 요 둘은 탈락될게요. 그럼 두 가지가 남았네요. 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컴마까지 요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우리 아까 했던 뭐만 보면 돼요? 컴마 안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입니다. 자, 여기 by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정답은 selected 끝. 생각보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자들에 의해서 선정된 이 아티클은 자, 될 거다. feature는 특집 기사가 될 거다. 다음 호에, 다음 잡지나 신문의 다음 호에서 특집 기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분사 짝꿍 관용 표현이 있어요. 방금 했던 자, ing나 pp냐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 접속사 없이 ing냐 pp냐로 문장 맨 앞에 시작하는 패턴이 분사 구문인데 요 접속사 의미를 살려주고 싶다면 살려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 짝꿍 패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애들은 분사 구문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법 용어가 어렵죠. 근데 문법 포인트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영어도 언어입니다. 많이 쓰이는 짝꿍 패턴이니까 단어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자, while 전치사 장소라는 패턴도 씁니다. 장소에 있는 동안. 이거는 자, 예를 들면 you are in the office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you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 얘는 ing 붙였는데 빙 이어서 생략되고 보니 이렇게 전치사 장소만 남는 패턴이에요. 자, 과정은 이래요. 과정은 지금 저랑 한번 판단했으니까 끝. 암기는 덩어리째 합니다.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while 전치사 장소, 장소에 있는 동안, as pp 뭐뭐 된 대로, 자, as scheduled 예정된 대로, as planned 계획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en ing 할 때, when pp 될 때, unless pp는 뭐뭐 되지 않으면, 자, 중간에 otherwise 넣으면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unless otherwise pp 이렇게 짝꿍 덩어리째 암기. 자, before ing 하기 전, after ing 한 후. 이때 분사 형태로 만들 때는 pp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before ing, after ing 짝꿍 패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although ing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ing이지만 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패턴들은 다 많이 나오니까 덩어리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when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건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갑자기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는 패턴은 따로 있어요. 자, 일반적인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해요. 어디까지요? 컴마까지요. 그런데 명사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간단하게 우린 어떻게 ing나 pp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when은 있지만 ing나 pp를 넣어서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때도 역시나 컴마까지 구조만 보면 돼요. 여기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자, 있으니까 누구? submitting 고르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 할 때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제출할 때 너는 입력해야 된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하고 있나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저랑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101번부터 110번까지 제가 10개 문제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자료 다운받으신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고 풀이 과정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풀이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갈게요. 자, 101번에 A, B, C, D 먼저 보고 같은 단어인데 다른 형태인 품사 문제이구나. 자, 의미는 지정하다, 명시하다입니다. 자리를 봤더니 여러분 앞에 더가 있고요. 빈칸 있고, 자, next to가 전치사니까 area, 명사가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여러분 구조 보이나요? 자, 이 자리는 형명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A, B, C, D의 형용사는 없고요. 형용사가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분사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 머릿속에서 형명 또는 형명, 요 형용사 자리의 분사인데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designate라는 단어를 할 수 있으면 ing, 없으면 pp라고 했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는 잘 보세요. 제가 분사에서 그대로 암기하세요 라고 했던 그대로 암기표에 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보세요. 형, 형용사 없네. 분사 두 개 중에 내가 암기한 거 designated 끝. 이렇게 풀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그대로 암기하세요. 지정된. 자, area랑 또 짝꿍으로 진짜 잘 나옵니다. designated area, designated area. 그러면 자, 우리 지정된 장소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끝이에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자, 서류를 두어야 한다. 어디에?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문 옆에 있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어휘 좀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leave라는 단어 동사로 떠나다, 남겨두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어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휴가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자, 예를 들면
for leave. 자, 이렇게 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위한, 휴가에 대한 이렇게 명사도 쓰이니까 품사 같이 정리합니다. 또 하나, 자, next는 여러분 next to가 있어야지만 전치사예요. 자, 명사랑 쓸 수 있는 next는 형용사로 다음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xt step, 다음 단계 이렇게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종종 부사로 next, 그러면 next, 다음 이렇게 부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to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전치사냐, 다른 품사냐, 품사도 달라지니까 정확한 어휘를 정리하세요. 자, 그럼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요. 자, 동사의 다양한 형태의 자리, 동사 자리인가 봐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빈칸에 앞, 뒤 가다 보니까 여러분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있으면 중간에 어떤 게 접속사가 아닌 이상 이 자리에 동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딱 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의 s나 took, 과거형 동사는 탈락하는데 그러고 보니 분사 두 가지 중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take place가 한꺼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분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take place. 저랑 아까 한번 읽었는데 기억나요? take place는 자동사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자동사예요. 둘 중에 분사 고르래요. 누구만 고른다? ing만 고른다. 자, 그래서 얘는 자동사는 ing만 선택, taking을 넣어주셔야 되고 일어나고 있는 이라고 보십니다. 자, 여기서 뒤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고요. 앞에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요. 얘가 또 짝꿍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 박람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marketplace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시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사는 ing만 선택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로 정리해드렸던 그 형태들만 ing 형태로 아예 기억해요. living, happening, arriving 아니면 taking place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문제 풀 땐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휘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얼라러브는 수량 표현이에요. 자, 얼라러브나 all이나 자, most, some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질을 또 토익이 좋아합니다. 이 수일치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a lot of, all이나 자, most, some은 가산 나오면 복수만 아니면 불가산 명사랑 쓸 수 있어요. 자, a lot of, all, most, some은 가산 복수 또는 불가산 기억해 주시고 자, 얘는 자, 전치사가 짝꿍인데 전치사 짝꿍인 모든 어휘들, 동사가 됐던, 명사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전치사가 포인트예요. be interested in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추가 문제 하나만 보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푸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 어휘 문제인 것 같죠? 해석하는 것 같지만 짝꿍 찾는 거예요. interested는 in이랑 쓰고 equipped는 with랑 쓰거든요. 여기 in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interested. 그러니까 언제나 짝꿍끼리 be interested in 나온 김에 be equipped with 짝꿍으로 암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10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기 먼저 확인합니다. 자, sign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니까 품사 문제이죠. 자, 빈칸에 앞, 뒤에서 형태 찾을 건데 before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before 가지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efore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명사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자리에 뭐냐? 자, 일단 이렇게 자, 팁을 보시면 before ing 뭐뭐 하기 전, after ing 뭐뭐 한 후. 자, 정답은 ing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패턴처럼 암기하라고 했던 거고 정말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하기 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before이나 after는 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패턴을 기억하시면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명사랑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어 동사랑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구문이고 어떤 형태에서 들어가는 거다. 자, 문법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자, before ing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쩡한 주어 동사가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사만 들어가거나. 근데 그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ing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뭐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문가들과 관련된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efore ing, after ing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휘 몇 가지를 볼 건데 자, sign the contract는 어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를 수 있을 만큼 짝꿍입니다. sign the contract. 자, 이거는 계약서에 서명하다. 같은 의미가 sign the agreement가 있어요. agreement는 합의, 동의가 되는데요. 자, 얘는 계약서와 동의어로도 쓰이니까 이 패턴도 같이 정리할게요. 또 이 부분도 여러분 하나의 구문처럼 보시면 문제 고를 때도 수월하게 고를 수 있어요. It is advisable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advise에서 나온 단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충고, 조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람직한입니다. 바람직한. 자, 그래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컨설트도 하나만 볼게요. 컨설트는 여러분 상담하다의 의미인데 참고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서적 같은 게 나오면 컨설트 더 북 그러면 그 책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참고해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명사가 바로 나오는 타동사도 가능하지만 자동사일 때는 전치사 with와 많이 어울립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expert는요. 여러분 expert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의어들이 있어요. expert, professional, specialist. 자, 동의어라고 알고 계시면 자, 파트 7 풀 때도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4번 문제 갈게요. 자, 104번도 역시나 보기 먼저 확인하시고 자, 품사 문제네요. 자, 빈칸 앞에 봤더니 여러분 앞에 더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쉽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더 빈칸 명사네요. 자,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 고를 건데 분사 하나밖에 없네? 이건 고민할 거 없이 limited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limited 그대로 암기표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 얘는 limitedation 그대로 짝꿍처럼 그대로 형용사처럼 정리해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자, 해석 한번 해보면 representative, 대표자입니다. 자, 그 publishing company니까 그 출판 회사의 대표자는 발표했다, 출시할 거라고 한정판 출시할 거라고 베스트 패션 잡지의 한정판을 출시할 거라고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limited였고요. 자, 어휘 잠깐만 정리할 건데 이 부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자, 방금 representative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형태가 일반적인 션, 먼트 이렇게 끝나는 명사 형태가 아닌 명사인 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형용사 의미도 있지만 명사 의미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품사 명사를 꼭 기억합니다. representative 형용사로 대표하는 명사로 대표 또는 직원도 괜찮고요. professional 형용사로 전문적인 명사로는 전문가. alternative 얘는 형용사로 대안의 명사로는 대안. initiative 형용사로 처음의 명사로는 계획이에요. 자, potential은 여러분 형용사로 잠재적인 명사로 잠재력. 우리가 종종 공연 같은 거 볼 때 저 가수 오늘 포텐 터졌다. 그 포텐셜 잠재력이 발산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potential. 자,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기억하시고요. objective도 여러분 형용사로 객관적인도 되는데 명사로 목표도 되고요. 자, 정답으로도 다 많이 나왔던 애들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105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자, 105번 문제도 역시나 보기 먼저 보면 distribute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니까 품사 문제이고, 자,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를 찾아볼 건데 빈칸 앞뒤 어떻게 된 걸까요? 빈칸 뒤는 전치사 앞인데. 자, 그럼 저기 앞에 동사를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동사가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것이 접속사가 아닌 이상 빈칸에 동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번은 탈락할게요. 자, 이 자리에 distribution이 들어간다면, 자,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one of the 가장 유명한 매거진들 유통의 하나이다. 아, 뭔가 좀 이상해요. 자, 명사는 명사랑 연달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를 지워보니까 또 운명의 ing와 pp 두 가지가 남았네요. 그렇다면 ing, pp, 자, 두 개가 남았으면 누구를 기억해요? 앞이냐 뒤냐를 기억하면 되고요. 자, 뒤에는 명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고요. 자, 뒤에 있으면 뒤를 봐요.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제가 방금 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distributed가 정답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면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위클리 비즈니스는요, 자, 가장 인기가 있는 잡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되는, 자,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 협회. 자, 전문가 협회에 의해서, 자, 유통이 되는 가장 인기 있는 잡지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휘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로 파트 5에서 문제 포인트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per 7에서 독해 구문 중에서도 종종 자주 보이니까 자, 꼭 알고 계시고, 자, 뭐뭐 중에 하나인데요. 최상급은, 자, 요거는 생략이 된 상태로 명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요걸 넣어보시면 가장 뭐뭐한 명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또는 one of the 복수명사를 기억할게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금방 풀 수 있죠. 자, 이거 수 표현 같은데, 자, 요 자리는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짝꿍이에요. 누구예요? 원끝. 자, 두 번째. 이 자리는 one of the 빈칸 복수명사니까 가운데는 누구 넣어야 돼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은 most로 시작합니다. 그럼 one of the 최상급 most popular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런 거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여야 돼요. study 동사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명사로는 연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구여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수이기 때문에 A번만 되는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요. 자,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106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6번 문제는 여러분 A, B 역시나 품사 문제인데 앞에 can be도 비동사입니다. 그럼 비동사 다음 자리예요. 자, 요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요. 비동사 뒤니까 우리는 누굴 봅니까? 뒤에를 보죠.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pp예요. at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누구 고를 거예요? pp 고르면 됩니다. purchased 끝 이렇게. 괜찮죠? 자, 해석 한번 해보면 티켓은 구매되는 거죠. 구매되어질 수 있다. 자, 매표소에서 언제? 첫째 날. 자, 그 축제의 첫째 날 매표소에서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107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7번 문제 A, B, C, D 보시면 여러분 자, 생각하셔야 돼요. 자, 품사 문제 맞는데요. 자, 빈칸에 앞뒤 힌트를 짜줬고 이 자리는 빈칸 명사 자리로 형용사 자리인데 ing냐 pp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앞뒤 따지기 전에 자, 분사 두 가지 나오면 제가 누구 따지라고 해서 앞뒤, 앞이야 뒤야 따지라고 했는데 따지기 전에 암기했던 게 보여야 합니다. 보여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앞에서 그대로 암기표에서 remaining은 남아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remaining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출제됐을 때, 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인데 아니 남게 된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remain 자체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자체로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굳어진 형용사로 암기해요. 암기하면 헷갈리잖아요. remaining 남아있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직원 회의에서 그들은 논의할 거다. 자, 어떻게 사용할지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remaining 남아있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remaining time 남아있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요런 구문을 잠깐 볼 건데 여러분. 자, how to 동사 원형. 자, 요런 걸 여러분 명사처럼 보시면 돼요. how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동사 원형 하는지, 즉 어떻게 사용하는지이니까 사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how to use 무슨 설명서라던가 영어 버전으로 봤을 때 가전제품 같은 거에서도 잠깐 꺼내보면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사용법이에요, 사용법.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뭐 하는 법, what to 동사원형 무엇을 뭐뭐 할지.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hen, 자, 언제 뭐뭐 할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자,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은 명사처럼 쓴다. 추가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108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따라와 봅시다. 일단 품사 문제 맞고요. 자, 요 review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검토하다도 있지만 명사로는 평이나 후기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쇼핑 하시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후기. 저는 후기 꼭 보고 삽니다. 네, 후기. 그런 거 할 때 review라고 해요. 자, 한국말로도 review라고 많이 써 있죠? 명사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꼭 기억하세요. review는 명사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볼 건데 자, 이 자리 봤더니 빈칸 다음에 이미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 형태로 review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고요. 자, 컴마 뒤를 봤더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고 자, 컴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어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 동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동사도 안 되는 거라 얘는 둘은 탈락될게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reviewed냐, having reviewed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얘는 수동관계다, 능동관계다.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명사 있으면 having pp, 없으면 pp. 뒤에 명사 있으니까 having pp 끝.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명사가 있을 때 물론 ing인데 ing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이긴 한데 ing냐 having pp냐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having pp라는 비주얼에 굉장히 겁먹고 많이들 오답을 고르시니까 제가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요. 자, 여전히 능동이에요. 명사 있으면 having pp, 없으면 pp 끝. 자, 해석은 그 레포트를 검토한 뒤에 그 임원들은요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하기로 추가 창고를요 아웃스커트는 외곽이에요. 그 도시 외곽에 추가 창고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9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9번 역시 품사 문제이고요. 자, 포스트도 명사로 우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동사로는 게시하다 또는 발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비동사 다음 자리로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없다면 ing냐 pp 먼저 판단해 보실 건데 물론 명사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ing, pp 쓰면 먼저 말이 되는지 보시고 그들이 말이 되면 걔네들이 정답률이 높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일단 여기 ing나 pp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비동사 뒤도 뒤라고 했으니까 뒤만 보기로 했죠. 자,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예요. 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인데 전치사 나왔죠? 명사가 아니죠? pp만 골라요. 혹시나 명사로 정답이 될까봐 해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결과는 get이 될 거다 말 너무 잘 되네요. 명사가 아니라 B번 PP 형태가 정답이 맞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전체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 조사 점검의 결과. 근데 이렇게 수식하는 거네요. 자, last week은 부사처럼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실시됐던 조사의 결과는 get이 될 거다. 우리의 웹사이트에 라고 해석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110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자, 이런 건 너무 어려웠는데 틀렸다.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이런 유형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왔는데 틀렸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틀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랑 오늘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나중에는 조심합시다. 아셨죠? 자, 일단 ABCD 품사 문제예요. 자, 동사로 방문하다, 명사로 방문인데 요게 중요해요.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러면 자타동사 둘 다 가능한 건 해석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냥 뒤에 명사 있다 없다, 얘가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끝내면 안 돼요. 해석이 말이 되는지 봅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봤더니 자리가 여러분 비동사 다음 자리이고요. 자, 형용사 없고 ing, pp 둘 중에 고르는 건데 뒤에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pp인데 명사 없어서 요거 먼저 고를게요. 그런데 봤더니 자, 얘가 접속사네요. 투자자들은 방문이 될 거다? 자, 투자자들이 방문을 받는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내용을 봤더니 미즈킴은 요청했대요. 몇몇 직원들에게 청소하라고 요청했대요. 그 팩토리를요. 그러면 이 인베스터가 팩토리를 방문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방문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팩토리를 방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visiting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방문객들이 방문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거다가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인데 다시 한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저랑 지금 배웠으니까 앞으로 조심합시다.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grow나 recruit, visit 이런 단어들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니까 냉큼 하나만 딱 고르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는지까지 해석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휘 짝꿍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thoroughly도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어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자, 아까 해석이 미즈킴은 요청했다. 몇몇 직원들에게 팩토리를 철저하게 청소하라고 투자자들이 7월 21일에 방문할 거기 때문에 라고 볼 때 철저하게의 의미가 되는데 워낙 이 단어는요. 읽다, 확인하다, 점검하다, 조사하다 이런 것들과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읽어보다 꼼꼼히 읽는다는 거죠. 철저히 조사하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자리에 carefully도 많이 쓰이고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자 이런 의미로 얘네는 무조건 짝꿍으로 보시고 이런 어휘 짝꿍은 많이 출제가 돼요. 얘네들도 최근에 나왔던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분사 파트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다루어드리긴 했지만 자 각자 학습량과 레벨에 맞춰서 제 설명이 이해되면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되는 만큼만 그리고 차차 여러분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을 해봅시다. 토익 여러분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탄탄한 기본기 정말 중요한데요. 그 기본기를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강의 들으셨다면 인강도 다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복습 꾸준히 해주셔야 여러분
자, 빠르게 토익 졸업할 수 있으니까 복습 꾸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